안녕하십니까. 명쾌한 구독자 여러분, 이주환 이사입니다. 요새 환자분들 중에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증상을 이제 병명으로 달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뭐 다른 거에 딱히 뭐 뼈도 이상 없고 뭐도 이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어지러워서 픽 쓰러졌다 내지는 뭐 어떤 뭐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니 자율신경이 실조가 됐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사람 몸에서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엔 밀당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들면 막 맛있는 음식을 가서 막 먹는데 무한정 먹었어요. 목구멍까지 음식이 찬 것 같아. 그럴 때 호흡이 어떤가요? 배가 막 이렇게 부르면 호흡이 가빠지죠. 이 상태가 교감신경 항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소화가 싹 돼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 횡격막 쪽에 압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사실상 밀당의 관계고 어느 하나만 지속돼도 사실상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통 보면 교감신경이 너무 오랫동안 항진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 자율신경 실조증을 진단을 받고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감신경 항진을 계속 받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라든가 과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호흡 쪽에 직접적인 문제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몸의 통증이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실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예를 들어 기계 같은 게 과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터지죠. 아니면 이렇게 렉이 걸린다고 하죠. 멈춰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 특히나 교감신경 항진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몸에 연료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료가 없고 우리가 기름 보일러 하면 이제 옛날 사람 얘기를 하는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기름 보일러를 떼는데 기름이 너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름 없는 거 모르고 계속 스위치를 키다 보면 과열이 돼가지고 뻥 하고 이제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기름 주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름 주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이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일러 자체의 문제인 거니까 그걸 또 이제 고쳐야 되는 거고, 그것처럼 사람 몸에도 크게 두 가지가 이제 그 교감 부교감처럼 큰 축을 이루는 두 개의 이제 그 신체 장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예로 들자면 부신, 그러니까 기름에 해당하는 게 이제 부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엔진 시동을 거는 거가 갑상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큰 축으로 봐서 이제 뭐 한의학에서는 음양으로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결국엔 부신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부족하게 되면 잠을 못 들고 뭐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요. 근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를 해도 메가리가 없다라고 해서 축축 처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지라고 하는 치료를 이용해가지고 부신 기능을 보충을 해주고, 그 다음에 TI라고 하는 약침을 이용해가지고, 물론 약침, 효소, 약 이런 게 다 있습니다만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갑상선 기능을 올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조합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굉장히 좀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면서 본인이 갑상선이나 뭐 부신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증상이 그러해서 이제 몸에서 신장이라고 하는 곳에 꽃갈 모양으로 붙어있는 게 부신이라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혈자리가 황수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황수라고 하는 혈자리에다가 약침을 놔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I라고 하는 갑상선에 해당하는 그 약침을 이제 간에 해당하는 기문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 혈자리에다 놔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했더니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회복을 하는 거를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이제 해서 조금 이제 장거리 치료를 오신 분인데, 한번 맞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된다, 와봐야 일주일에 한 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치료를 열심히 오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이런 치료가 어떤 치료가 좋냐 나쁘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결국에는 내가 내 호흡으로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긴장할 때 긴장하고, 요게 제대로 돌아가야지만 사실상 이런 증상들이 안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의 스트레스라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해결해버리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되지 않죠. 학생이 공부가 싫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뛰쳐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뛰쳐나가는 이제
간혹 이제 정말 생존이 중요하고 이제 나가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그냥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나는 이제 일을 때려치고 자유를 얻어서 나갈 거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생계라든가 뭐 처자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막 받는 상황인데도 어쩔 수 없이 지속하고 막 이러면서 사실상 자율신경 실조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심호흡을 많이 하세요. 심호흡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요오드라든가 염분이라든가 뭐 비타민C 같은 뭐 이런 이제 미네랄 종류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도 그런 증상들이 유사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뭐가 부족해서 온 건지 아니면은 뭔가 정말 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를 좀 체계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내 몸의 상태를 스스로 관찰을 해서 잘 판단을 해보는 게 사실상 이 자율신경실조증 치료의 제일 첫 번째 스텝이기도 하면서 그게 잘 판단이 되고 계획이 잘 짜지게 되면 사실상 치료의 반 이상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치료를 시작한과 동시부터 확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크게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제 원망할 대상이 너무 명확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돈을 대었다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그게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때문에 그런 피해라든가 사고는 안 당하는 게 사실은 제일 이제 좋지만 이미 당한 경우라면 어쨌든 간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최선을 좀 다하는 게 다른 이제 원인들로 오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원인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부터 호흡이 좀 덜 되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자율신경 실조증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 몸의 상태를 일단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해보고 그걸 갖다가 수긍하고 인지하면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 이걸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날이 추워지면 어때요? 몸이 많이 떨리죠. 긴장이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내 호흡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충분히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날이 춥다 그래서 집안에만 있을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좀 뱃속까지 싸늘해진다 싶을 정도의 좀 찬 공기도 한 번씩 심호흡을 하고 가볍게라도 걷고 이런 걸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